30년 전 병원 화재로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자신의 회사 최연소 임원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태승그룹 본사. 대한민국 10대 식품유통기업의 회장 강수진은 신규 임원 명단을 보며 손을 멈췄습니다. 전략기획실 상무 서연우. 30세, 여성, 부산 출신.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다는 인사 파일의 메모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 아이일까요? 30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한 모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승그룹 본사 3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갈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우 30세. 오늘부터 태승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연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서류는 준비됐나요? 네, 상무님. 회장님께서 오전 10시에 보고받으시겠답니다. 회장, 강수진.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 연우는 긴장되는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죠. 전략기획실로 들어가자 이미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우 상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연우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싫어했거든요. 상무님 배경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한 팀원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에 MBA는 하버드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성과가 중요하죠. 연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냉철하다는 평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몰랐습니다. 연우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상처를. 부산 영도구의 낡은 주택가. 고등학생이었던 연우는 낡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양부모의 대화 소리. 우리가 그 애를 키운 게 아깝네. 공부만 하면 뭐해. 돈은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차라리 다른 애를 키울 걸 그랬어. 연우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혼자 성공하자. 오전 10시 회장실 앞에 선 연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던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수진 57세. 회색 샤넬 수트를 입은 그녀는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우 상무시죠. 앉으세요. 수진의 시선이 연우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시작하시죠. 수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연우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태승그룹의 식품유통 부문 수익성 개선안입니다. 명쾌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 실현 가능한 전략. 수진은 점점 더 연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똑똑하네. 내 딸도 이 나이쯤 됐으면 이랬을까? 훌륭합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수진의 칭찬에도 연우는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연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양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있었다고. 아기 때부터.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딸이 태어났던 날, 작은 새끼손가락에 의료용 링이 끼워져 있었던 기억. 간호사가 말했었죠. 아드님, 손가락이 좀 작아서 링이 살짝 스쳤네요.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특별하잖아요. 수지는 그 작은 손가락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었습니다.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에 수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연우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상무님. 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신임 임원들과 식사하는 게 제 오랜 관례거든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점심시간. 회장 전용 식당. 수진과 연우 그리고 다른 신임 임원 3명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상무님은 부산 출신이시라고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양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세요. 양부모.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입양이신가요? 네,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 연우의 답변에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1994년 3월 15일, 서울중앙병원에서 딸을 낳은 수진. 출산 직후 산후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죠. 깨어났을 때는 3일 후였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병원 화재로.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시작된 화재로 3명의 아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1명이 자신의 딸이라고.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수지는 그날 이후 정신이 무너졌었습니다. 6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죠.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에 수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수진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서연우 상무에 대해 조사 좀 해줘요.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한편 전략기획실로 돌아온 연우. 책상 위에 놓인 화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읽어보니 최민재 전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재, 강수진 회장의 조카, 태승그룹 유통사업본부 전무. 사실상 2인자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상무님, 최 전무님께서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비서의 말에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잘생긴 30대 중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우 상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재입니다. 민재는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민재 전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연우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최연소 상무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모님께서 발탁하셨겠죠.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연우는 그 미묘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경계하고 있군.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민재가 나간 후 연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정치.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진의 집.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한옥. 수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사진들. 임신했을 때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자신. 출산 전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딸을 낳고 단 하루 동안만 함께 찍었던 사진들. 작은 손, 작은 발. 왼손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의료용 링. 수아야. 수지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수아. 단 하루만 살았던 딸. 아니, 죽었다고 믿었던 딸.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요. 서연우 상무는 1994년 3월 18일 박금순 씨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 네, 당시 중앙병원 청소부였던 박금순 씨가 화재 현장 근처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8일. 그날은 화재가 난 지 3일 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6개월 후에 박금순 씨의 친딸로 등록됐습니다. DNA 검사는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금순 씨 연락처 찾아줘요. 이미 찾았습니다. 현재 부산 영도구에 거주 중이십니다. 3월 20일 수요일. 연우는 전략기획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3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수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연우가 놀라 인사했습니다. 서 상무님도 야근이세요? 네,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같이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만의 공간. 수지는 연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피곤한 얼굴, 그럼에도 반듯한 자세.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버릇. 어디서 본 듯한 습관인데. 그때 연우가 무의식 중에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자장가. 30년 전 딸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서 상무님. 네. 지금 부른 노래. 어디서 들으셨어요?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는 노래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수진이 직접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딸만을 위한 노래.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가보세요, 서 상무님. 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연우가 나간 후 수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니?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박금순 씨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당장. 수지는 오후에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영도구의 낡은 시장 골목. 금순이네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순이 밝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금순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서연우의 일 때문에 왔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우를 어떻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금수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뒤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딸의 사진. 왼손 새끼손가락에 의료용 링이 끼워진 사진.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르신, 제 딸입니다. 30년 전 중앙병원 화재 때 잃어버린.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연우가 제 딸이 맞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병원 팔찌가 나왔습니다. 강수아라고 적힌 팔찌. 수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었어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재 다음 날 병원 지하 창고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가보니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죠. 누가 숨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혼란스러웠고 아기는 울고만 있었고.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뉴스에서 봤어요. 새 아기가 죽었다고. 그중 한 명이 강수아라고. 그럼 누가 거짓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아기는 제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금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30년 동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엄마처럼 키웠어요. 사랑했어요.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 안도감,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연우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단지 입양하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이제 알려줘야 해요. 네, 알아요. 그런데 금순이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폐암 사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우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같이 말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태승그룹 본사. 최민재는 자신의 전무실에서 사설 탐정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우에 대해 더 파봐. 전무님, 이미 다 조사했는데요.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거야. 이모님이 저렇게 관심 보일 리가 없어.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은 30년간 후계자 자리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모 강수진에게 자식이 없으니 조카인 자신이 승계받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서연우. 젊고 똑똑하고 이모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더 깊이 파봐. 약점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3월 25일. 연우는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실 안에는 수진만이 아니라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우야.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서상무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연우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앙병원 화재, 잃어버린 딸, 그리고 금순이 발견한 아기. 그 아기가 당신입니다.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게 증거예요. 수진이 병원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강수아. 그리고 이건 DNA 검사 요청서예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해요. 왼손 새끼손가락 흉터, 자장가, 발견된 날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금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진짜 엄마처럼 사랑했어. 연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연우야,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연우가 금순을 일으켰습니다. DNA 검사하겠습니다. 연우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전학과 이준혁 교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수진과 연우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의 일치율 99.99%, 모녀관계 확정.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연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연우가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네, 딸.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진을 찍어 민재에게 전송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여졌습니다. 서연우를 없애야 해. 지금 당장. 4월 1일 태승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서연우 상무의 횡령 의혹건. 연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사회장으로 불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 상무, 이게 뭡니까? 민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회사 자금 5억 원이 연우의 계좌로 이체됐네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명백한데요? 조작입니다. 연우의 외침에도 이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민재가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수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밝히세요. 수진의 결정에 민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그새 증거를 더 만들어 놓지. 연우는 절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금순이었습니다. 연우야. 어머니, 저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연우야, 들어봐.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어. 네. 폐암 말기야. 한 달 정도. 연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엄마가 미안해.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일 먼저 해결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연우는 그날 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금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우야, 미안해. 엄마가 욕심 부린 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좋은 애야. 강수진 회장님도 좋은 분이야. 두 엄마를 다 사랑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이거. 금순이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놨어. 혹시 도움이 될까봐. 연우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금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4년 3월 17일 병원 지하에서 아기 발견. 담요의 파크이라는 이름표. 3월 18일 뉴스에서 강수아 사망 보도. 이상함. 3월 20일 병원 경비원 최 씨가 화재 당일 수상한 남자 목격했다고 함. 연우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최 씨 경비원 연락처 01099999XXXX. 어머니, 이 사람 아직 살아계실까요?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 다음 날, 연우는 최 경비원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존해 계셨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80대 노인이 된 최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화재 당일 새벽 신생아실에 수상한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30대 중반,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 같지 않았죠. 그 사람이 뭘 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분 후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CCTV는요? 그날 CCTV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연우는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더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아, 그 남자가 나갈 때 떨어뜨린 물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명함이었어요. 주었는데 어디 뒀더라? 노인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최민재 태승그룹 기획팀.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최민재 전무. 그 사람이 전무가 됐어요? 30년 전엔 말단 직원이었는데 연우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최민재가 신생아실에 있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강수아가 죽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야. 연우는 서울로 돌아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4월 7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민재의 주도로 연우를 정식으로 해임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우 상무의 횡령이 명백하므로 즉시 해임을 요청합니다. 민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횡령범이 무슨 할 말이. 최민재 전무님. 연우가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중앙병원에 있었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1994년 3월 17일 새벽. 당신이 신생아실에 들어갔어요. 증거 있어? 있습니다. 연우는 최 경비원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이건 당신 거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야. 설마. 이모님, 저 여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30년 전 당신이 신생아실에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연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연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화재 조사 보고서. 화재 원인이 전기합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당신 DNA가 현장에 있었어요. 연우가 결정적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증거물을 재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죠? 왜 갓난아기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모부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이모부가 바람을 피웠어요. 저희 어머니랑.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거짓말. 사실이에요.
이모부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모부의 친아들이에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 아이가 태어나면 제 상속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죽이려 한 거야? 수진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없애고 싶었어요. 미친놈. 수진이 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사들이 말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수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우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수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이제 함께잖아요. 최민재는 방화, 유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태승그룹 강수진 회장, 잃어버린 딸 찾다. 4월 20일, 병원, 박금순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연우와 수진이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연우야. 금순이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어머니, 행복해라. 내 어머니, 행복할게요. 수진 씨. 금순이 수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 잘 키워주셔서. 수진은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미안합니다. 욕심 부려서. 아니에요. 당신도 엄마예요. 연우의 또 다른 엄마. 금순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금순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딸 수진과 연우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승그룹 임직원들, 시장 상인들, 금순을 아끼던 사람들, 연우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니 고인도 편히 가실 것 같네요. 한 문상객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2명의 딸을 남기고 가셨어요. 연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5월 1일, 태승그룹 이사회, 안건 신임 부회장 선임, 서연우 상무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수진의 제안에 이사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우가 주저했습니다. 혈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 때문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난 2달간 당신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 분석력, 리더십, 그것들이 당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서 상무님, 아니, 이제 서 부회장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15일, 강수진의 집, 정원에서 모녀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수진이 처음으로 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연우가 편해요, 엄마. 그래. 그럼 연우야. 네.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 30년 동안 사랑해준 또 다른 엄마. 둘 다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딸을 찾아서. 수진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를 쓰다듬으며 이 흉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 네,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은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의 시간을. 네, 엄마. 1년 후.
태승그룹은 서현우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회사를 이끌며 업계 최초의 모녀 경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4월 20일 박금순의 기일 두 사람은 함께 부산 영도의 묘지를 찾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연우가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딸 지켜주셔서. 수진도 함께 절을 합니다. 두 엄마, 두 개의 사랑, 하나의 가족. 그것이 이들이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혈연과 사랑이 함께할 때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